안녕하십니까, 우용표입니다. ELD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. 은행 ELD 상품 어떤 것인지, 이 기본 개념, 그리고 실제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요즘 누가 예금하나 증시 초호황의 은행들 10% 이자 드려요 하는 제목이었는데요. 내용을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연동 예금이 은행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좀 원금 보장도 되면서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은행 상품들이 좀 인기가 있다 하는 건데요. 그래서 ELD 상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우선 기본적인 뜻을 보면 Equity Linked Deposit, 이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. 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가지수 연동 예금인데요. 보통 편하게 다들 ELD 하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데 이자는 미정입니다. 그래서 원금 보장은 확실히 되고 이자를 얼마 받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. 이 이자가 미정이라는 것은 이 주가 지수랑 연동돼서 이자가 결정된다. 그러니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. 좀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면 원금 보장은 됩니다. 그런데 이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.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전체 자금이 이제 100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예금은 99% 하고 투자는 1%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냥 보통의 예금 이자가 3%라고 했을 때 99를 넣어놨던 예금이 101.97, 그러니까 이 그냥 가만히만 둬도 102가 되니까 고객님 원금 보장됩니다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투자는 1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미정입니다만 투자가 제로가 됐다, 다 날렸다 라고 해도 나머지 예금이 받쳐주니까 은행은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대부분은 예금으로 놓고 아주 극히 일부만 투자 상품으로 굴리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은행에서 고객님 ELD는 원금 보장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실제 상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은행에서 출시했었던 상품입니다. 지금은 신규 가입은 중단되어 있는데요.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. 지수 플러스 정기 예금 적극형 20-21호 이렇게 됐는데요. 설명을 보면은 만기 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 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. 사실 이 그림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. 이 상품은 기준 지수, 그러니까 기준으로 놓는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. 그래서 24년 12월 11일 종가 323.86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올라가면 그 오른 만큼은 이렇게 몇 가지 계산을 해서 이자율에 더해 드린다 라고 하는 상품입니다.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기준 지수가 놓여 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구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구간은 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입니다.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연 3.25%의 이자율은 챙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매력입니다.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그 손실이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ELD 상품은 고객님 연휴 마세요. 원금은 보장됩니다. 심지어 저희는 연 3.25%의 이자율까지 챙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하락한다 라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이 정해진 연 3.25%의 이율을 좀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,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어느 일정 범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입니다. 이 상품에서는 20% 상승, 그러니까 원래 가격, 그러니까 323.86을 100으로 놨을 때 120%까지 상승하는 구간은 참여율 5%, 그러니까 반영을 지수 상승률의 5%를 좀 해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풀어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만약에 7%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참여율 5%를 반영해서 이자 수익률을 연 3.5%를 더 챙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경우는 요 끄트머리
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뭐 요쯤 이제 머무르는 것인데요. 이건 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은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자분을 내가 더 얻을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의 단점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는데요. 바로 원래 했던 코스피 200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20%를 초과해서 상승하는 경우, 그럼 보통의 경우라면은 뭐 많이 상승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상품 그렇진 않습니다. 이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아이고 고객님 연 3.25%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과 동일하게 딱 정해진 이자율만 지급이 됩니다. 이 상품도 역시 코스피 지수가 20% 초과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정해진 연 3.25%만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마이너스가 돼도 연 3.25% 챙겨주고 이 정해진 범위 밖을 벗어나도 3.25% 챙겨주고 혹시 그 중간에 있다면은 그 상승하는 것만큼 비율을 반영해서 조금 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,000만 원을 뭐 ELD 상품에 넣어놨는데 뭐 10% 하락해서 뭐 900만 원만 받게 된다,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님 3.25%는 기본으로 챙겨드리고 여기서 코스피 200 지수 종가에 따른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반영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살펴봤더니 코스피 200 종가가 이 끝나는 25년 12월 11일 날 560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상승폭은 73%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앞서 보셨던 요 범위에 드는 거니까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연 3.25%의 확정 이율을 적용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. 우선 장점을 보자면 이렇습니다. 투자하는 지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원금과 수익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. 거기에 더해서 지수가 플러스 되면은 그 상승분을 반영한 추가 수익까지 이렇게 참여율에 따라서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상품의 장점입니다. 반면 단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크게 세 개를 정리해 봤는데요. 너무 플러스가 되면 오히려 손해다 라고 하는 점 방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. 정해진 범위에서 더 많이 플러스가 되면은 오히려 고객님 저희는 정해진 만큼 요만큼만 드립니다. 이 사례에서는 3.25%였죠. 그것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좀 단점입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은데요.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품은 최대 0.1%의 중도 해지 수수료를 이제 청구한다고 상품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원금에 대해서 손실도 가능하다. 그러니까 1,000만 원 넣었다. 근데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좀 뺄게요. 라고 하면은 최대 0.1% 이렇게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 상품의 단점입니다. 그리고 최저 가입 금액, 해당 사례에서는 1,00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금식으로 해볼게요. 이거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은 100만 원만 해보면 안 될까? 그것도 안 됩니다. 딱 일단 한 그 계좌가 이제 1,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목돈이 좀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점이 좀 단점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 기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상품은 이제 1년의 기간을 두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혹시 내가 중간에 좀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빼셔도 됩니다. 대신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. 정기 예금을 할 바에는 ELD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꼼짝 말아인 거죠.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투자자가 혹시라도 난 의지가 약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적당한 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의지가 약한 분들한테 이런 상품 오히려 적당하다는 게요. 그런데 원금 보존을 원하는데
이게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어. 중간에 깨면.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이거를 깨야겠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금 보정 추구하는 분 중에서 난 좀 의지가 약해 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상품에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 하락기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. 하지만 이막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고 하는 그런 불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차라리 이거를 그냥 뭐 ETF에 넣을 걸 뭐 삼성전자 주식 살 걸 뭐 이런 식의 후회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과 같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고 그래서 다시 원금 보전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나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좀 꺼림직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고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